안녕하세요. 그린엘 TV의 사냥꾼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을 바꾼 39대의 자동차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세 번째 시간입니다. 람보르기니 미우라 1966년. 이 문제는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누구도 람보르기니 미우라가 역대 최고의 자동차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좋은 차는 없다는 데는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4리터 V12 엔진을 운전석 뒤쪽에 배치함으로써 슈퍼카의 디자인 방식을 바꾼 혁명적인 모델이기도 합니다. 레인지로버 1970년. 레인지로버가 최초의 진정한 럭셔리 SUV가 아니라 지프 외구니어가 최초였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를 개척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시하세요. 영향력 면에서 오리지널 랜드로버 이후 이보다 더 중요한 SUV는 없었습니다. 레인지로버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단순히 오프로드를 달릴 수 있는 능력만이 SUV가 보여줄 수 있는 전부로 여겨졌죠. 레인지로버는 진흙, 눈, 모래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탑승자도 편안하게 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레인지로버 5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포르쉐 911 터보 1974년. 1974년만 해도 터보차저는 오래되고 어두운 예술 분야였습니다. 항공기, 경주용 자동차, 심지어 미국 스트리트카에서도 터보차저를 사용했습니다. 1952년 인디 500에서 커민스 터보 디젤 엔진으로 폴 포지션을 차지한 자동차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지만 이를 도로주행 기술로 처음 완성한 것은 포르쉐였습니다. 어떻게? 수년간 북미의 캐남 레이싱에서 터보차저 차량으로 레이스를 펼치며 1973년 출전한 모든 레이스에서 우승한 100마력. 포르쉐 91730이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911 터보는 그해 가을에 공개되어 이듬해 판매에 들어갔으며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어느 때보다 관련 기술의 개척에 앞서 있습니다. 폭스바겐 골프 GTI 1975년. 골프를 핫해치의 원조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최초의 럭셔리 SUV인 레인지로버나 최초의 MPV인 르노 에스파스처럼 최초의 핫해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과 마찬가지로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흥미로운 호기심을 하나의 클래스로 그리고 자동차 업계 전체의 움직임으로 바꾼 것은 골프였습니다. 약간 더 큰 엔진, 더 나은 서스펜션, 약간의 외관 변경 등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전설을 탄생시키는데 필요한 모든 명확한 아이디어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우디 쿼트로 1980년. 사륜 구동이 오프로드 이외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최초의 자동차가 바로 아우디 쿼트로입니다. 쿼트로는 포르쉐 911 운전자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의 견인력을 고성능 자동차에 제공함으로써 도로에만 머물러야 했던 자동차의 능력이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쿼트로는 자동차의 성능을 더 많은 시간 동안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 동시에 오늘날까지 아우디의 전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르노 에스파스 1984년. 지금까지 구상된 자동차 중 가장 명확하게 실현된 자동차 중 하나입니다. 가볍고 기계적으로 별다른 특징이 없지만 매우 넓고 상식적인 순환 및 패키징 아이디어로 가득 찬 이 자동차는 100년 가까이 비슷한 자동차가 발명되지 않고 존재해 왔다는 사실이 놀랍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자동차 역사에서 자동차의 포지션을 설계 당시의 기능으로 정의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뛰어난 자동차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페라리 F40 1987년. 오늘날까지도 F40은 적어도 양산차 중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본능적인 흥분을 선사한다고 말하는 기자들이 있습니다. F40이 공개된 이후 30년 동안 스릴을 제외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한 가지 더 이 차는 엔초 페라리의 유작이자 그의 스트리트 머신 중에서도 의심할 여지 없이 최고의 히트작이었습니다. 병들고 오래된 페라리는 이 차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행히도 1987년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 덕분에 우리는 그 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식 없이 즐거운 모습으로 이 차는 너무 빨라서 바지에 흙이 묻을 것이라고 간단히 말했습니다. 문자 그대로는 정답이 아니었지만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정답을 맞힌 셈입니다. 렉서스 LS400 1989년. 1984년 도요타가 고급차에 대해 배우기 위해 엔지니어와 관리자들을 미국에 파견했을 때 그들은 몇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중 대부분은 사람들이 높은 잔존 가치와 지위, 첨단 성능과 안전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요타에서 차량을 업그레이드한 후 BMW나 메르세데스-벤츠를 구입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도요타는 그들과 경쟁하려면 그들을 이겨야 한다고 결심했고 1989년 등장한 렉서스 LS400은 7년 후에도 업계 엔지니어들이 소음, 진동, 정숙성의 벤치마크로 부를 정도로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마츠다 MX-5 1989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스포츠카로 알려진 MX-5는 사실 여기에 포함시키기에는 너무 아까울 정도로 훌륭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거의 모든 제조업체들에게 라이벌을 만들지 못하게 할 정도로 뛰어난 자동차로 세상을 바꾼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MX5가 출시되었을 당시 재미있고 합리적인 가격의 스포츠카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다면 이 차는 여러분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을 것입니다. 게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은 이 차는 그 이후로 거의 독주하고 있습니다. 혼다 NSX 1990년. 맥락을 기억해야 합니다. MX5는 갑자기 등장하여 세계 최고의 합리적인 가격의 스포츠카라는 확실한 지위를 획득했습니다. 렉서스 LS400도 럭셔리 자동차 분야에서 같은 일을 하기 위해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닛산 미크라는 만들 수 있는 최고의 소형차였고 혼다는 NSX를 내놓았습니다. 페라리 348보다 운전하기 좋았고 포르쉐 911만큼 거주성이 좋았으며 포드 피에스타만큼 운전하기 쉬웠습니다. 자동차 세계를 장악하려는 일본이 가장 강력하게 시도한 모델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NSX는 혼다나 일본을 장악한 것만이 아니라 예상 밖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은 다른 곳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페라리는 그 이후로 만족할 만한 자동차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바꾼 39대의 자동차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4편에서 계속 이어가겠으니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